있죠. 다만 그 경기 침체가 와도 여기 보시면은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 있음을 이제 시사하는 이런 그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데일리 데이터가 있고 주간 데이터가 있죠.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 그 견고하거나 강하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소프트 랜딩이란 거는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둔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다.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소프트 랜딩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정도만 되면 지난주에 말했던 한 4개월 정도의 어떤 되게 약한 감기 걸리듯이 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음, 경제가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주식시장도 그렇게 강한 뭐 조정은 없지 않겠나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분의 말이 맞기를 빌어야죠. 그죠? 옐런이 보시다시피 금융위기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경제는 소프트 랜딩의 길을 가고 있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네.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서 이제 그 지표 중에 소비자 지출이나 신뢰도를 봤을 때 레스토랑 예약이나 여행 데이터, 항공 여행 데이터나 일일 직불카드 사용량은 아까 스트롱이었거든요.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데일리 데이터도 그렇고 위클리 데이터에서 소매 판매도 강세였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이 이제 소프트 랜딩만 되면 주식 시장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급등락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경제 부분도 요건 뭐 숫자는 GDP 나오나 이런 게 조금 뭐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GDP 나오의 추정치나 뭐 이런 게 아직도 2%가 넘어가고 연준의 이제 그 위클리 GDP도 2.4 이렇게 음,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이제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숫자만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도 이제 그 좀 잠잠하게 그러니까 다시 막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으킬 정도도 아니고 경기 위축도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숫자이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노동시장도 보시면은 사이드웨이, 횡보,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이게 악화된다고 막 하기보다는 이제 그 조금 밀리면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처음 보면은 이게 약간 우려스러워 볼 수 있지만 다른 지표와 이제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보시면 ASA 그 임시 노동 그 스텝 인덱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그 과열되거나 어떤 그 붕괴되지 않는 모습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걸 뒷받침하는 또 지표라고 볼 수 있고 비즈니스 활동 면에서도 지금 그 호텔 예약률이나 뭐 지금 보시면 데일리 그 레이트 아니면 요거 전체적으로 이제 레비뉴 퍼 어베일러블 룸이라는 그 지표인데 이것도 강세거든요. 그러면 관광이나 뭐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 아직까지는 괜찮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항공유죠. 글로벌 항공유 수요도 괜찮대요. 아직도 높대요. 이것도. 그래서 음, 이런 거 보면 아직 뭐 이렇게 완전 하드 랜딩 할 만한 그런 건 나오지 않는 거. 또 미국의 이제 브로드웨이 그 공연, 그다음에 박스 오피스 이런 거 보면은 증가를 보면은 강세다. 이것도 뭐 이건 뭐 브로드웨이 볼 정도면 그래도 좀 돈은 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출을 줄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괜찮고. 그다음 그 금융시장 앞서 때 S&P 500의 포워드 프로핏 마진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그다음에 은행에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그 대출과 관련된 부분도 아직은 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그 파산과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괜찮은 상황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비즈니스 포메이션 그 기업 설립이죠. 이것도 반등하고 있다. 이거는 미래를 봤을 때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법인도 많이 더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뭐, 이 경제가 이제 그 팬데믹 이후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를 그래도 이제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잘 조절해가면서. 그래서 이 데이터 세트만 봤을 때는 충분히 그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침체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가볍게 냉각될 수 있지 않냐, 뭐 연착륙될 수 있지 않냐라는 시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요게 이제 주식시장, 특히 이제 그 최근의 하락에 대해서, 하락의 이유 세 가지 잡았는데, 여기 S&P 500의 가장 최악인 아니면 가장 최고의 날을 이렇게 점으로 찍은 거예요. 이 점으로 찍었을 때 보시면은 녹색과 빨간색이 되게 겹치는 구간에 있어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 확 빠지면 반등도 확 나오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게 그 조정 구간에서 특히 조정 구간에서 급등락이 이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에 만약에 진짜 들어간다 그러면 에, 이 생각보다 변동성이 커진 거죠. 옛날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특히 이런 그 2000 금융위기 때는 뭐 빨간색하고 녹색이 특히 빨간색이 좀 더 많았지만 여기 중간중간 다 녹색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반등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그 상당히 근접해 있는 걸 보면은 어,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정말 강세장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소위 말하는 상당히 강한 그 이렇게 변동폭이 커서 오름폭이 크거나 하락폭이 큰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세장은 되게 지루해요. 그냥 상승 추세도 느리게 올라가죠.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한 달을 보면은 3% 하락한 날하고 2% 상승한 날, 그다음에 2% 하락한 날, 뭐 이런 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약간 이제 전조 현상은 보이는 거죠. 원래 이렇게 쭉 상황이 괜찮았다면 막 3%, 2%의 움직임은 잘 안 나올 텐데 요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약간 전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시작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직은 그 전조 현상 정도이지 본격적인 부분은 아닌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라는 건 이제 좀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이 그림에서 1%,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이제 1% 이상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인데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런 그 보시면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유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주식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락한 날, 그러니까 크게 하락한 날을 20년 동안 이렇게 한 20년이죠. 20년 동안 살펴보면 2008년이나 뭐 2000, 그 팬데믹 2020년이나 뭐고 지나서 2020년, 22년 뭐 이럴 때는 큰 폭으로 하락한 날이 좀 많았지만 그거 빼면은 그냥 뭐 평이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없는 하락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 거래일 기준으로 한 250일 정도 되잖아요. 연간 거래일이 365일 중에. 그러면은 그거에 지금 한 10% 정도 해당되는 거죠. 평균 23거래일, 평균 23거래일이 지금 보시면은 1% 이상 하락한 날인데 전체 거래 일수의 한 10% 정도는 그냥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유를 뭐 찾은 날도 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주식 시장이 하락 이유를 굳이 뭔가 있으면
이유 없는 하락 이런 거로 이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그 정리해 보자면 일단 시장이 많이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숨고르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이게 가장 뭐 좋은 거죠. 그냥 상당히 상승 추세 구간 중에 좀 쉬어가는 구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 그 이유가 그다음에 이제 경기 둔화 주식 시장이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 지금 혼조되어 있거든요. 주식시장 섹터별로 보면 지난주까지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그 자금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나고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아직은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어요.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은 거죠. 그런 흐름이고요. 그 오늘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DB금융에서 되게 말이 어려운 이게 요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합리성이 낳은 비합리성. 네? 합리성이 나는 합리성이 낳은 비합리성. 뭐 그걸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요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시장이 이제 상승할 때는 그러니까 시장 상승할 때 초반에는 보시면은 요게 이제 또 까만 붉은 선이 그 펀드멘탈이에요.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상승하면서 주식 시장도 같이 상승하는 거죠. 시장 상승 추세 초기 단계는 그 투자자가 매수하기 전에 펀드멘탈이 이거 막 분석해 신중하게 하면서 이제 올라와요. 그리고 상승 추세가 쭉 지속되면은 이걸 그 분석하기보다 더 빨리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러니까 실행을 더 먼저 하면서 쭉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그 이게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이제 조금씩 그 모도로 펀더멘탈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시장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얘는 막 사들어가니까 이제 더 올라가고 기업이나 실적이나 뭐 이런 대부분은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매수세를. 그래서 음, 펀드멘탈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는데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이걸 이제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그런다. 의도적으로 이 펀드멘탈을 약간 간과하는 거죠. 저거 그냥 외면해요. 외면하고 음, 그냥 막 사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 있다가 어느 순간 딱 인식을 이거 너무 멀리 왔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 촉매제가 이 패드의 움직임인 거예요. 패드가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네. 패드가 방향을 바꾸니까 아 결국은 이제 경제 펀드멘탈을 보는 거죠. 왜 바꾸냐? 펀드멘탈이 꺾였으니까 경제 펀드멘탈이. 음, 그래서 급격하게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반영시키는 거죠. 이만큼 벌어진 걸. 음, 그래서 처음에는 합리적이었다가 여기 이제 비합리성이 생긴 거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렵네. 현재는 이 사이클의 이제 네 번째 단계 여기죠. 그죠? 여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년 넘게 1년 정도 이 괴리는 1년 정도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이 괴리율이 이렇게 벌어졌다. 벌어졌고 연준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금리 인하 때문에 이게 이제 빠르게 추세를 이걸 이제 반영하는 거죠. 펀더멘탈 약세를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되게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이해가 어렵지 않아요. 음, 네, 네. 요 그래프 하나로 지금의 주식 시장을 설명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